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고객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강사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여기 현장 스튜디오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서 안전하게 촬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것은 고객과 안전하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떠오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소통을 했는지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인류에 태어난 시점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는 무언가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 내어준다던가 사냥을 해온 고기로 마음을 표시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을 하거나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따뜻하게 상대를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고객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대화,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부터 AI, 인공지능까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또 현대사회는 코로나19를 맞이함으로써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전기가 분업화되어 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때는 공장이 막 늘어나면서 우리는 뭐 취업할 곳이 없어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또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다 공장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가 대량화되면서 우리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감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정답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딘가에 있을까요?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워 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던가요? 조금만 어려운 말이나 단어 몇 가지만 다르게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는 다른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방법, 뭐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거나 가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내가 이것들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요, 그 빅데이터를 머릿속이 아닌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이 그들에겐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가 꽤나 정확해서 그들은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는요, 좋은 경험부터 안 좋은 경험까지 모두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다 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고객이 약간 떼를 쓰거나 고객이 약간 불합리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주는 방향으로 했던 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조금 고급화된 식당에 갔을 때 서버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고객을 왕으로 대우해주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분을 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날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요즘 어느 점포를 찾아봐도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진짜 원해서 눈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닌 단 하나의 매뉴얼이다 보니 그런 매뉴얼로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객을 정말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만족한 경험, 불만족한 경험, 그리고 예측 가능한 빅데이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고객들은 어떤 것들로 시그널을 받고 그 시그널로 하여금 고객들은 어떤 것을 예측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어제 한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식당에 방문했을 때 저는 오늘 조금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분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빙을 하시는 분이 너무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일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안 바빠 보이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세심한 서비스라던가 기존에 잘하던 것들도 허둥지둥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서버분을 보면서 오늘 좋은 서비스를 받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때 먹었던 음식의 가격이 조금 그래도 고급화되어 있는 식당을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물에서 고춧가루가 나오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너무 어수선해, 혹은 내가 여기서 약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고객들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고객들은 어떤 것들을 서비스라고 생각할까요? 음식점은 음식을 잘하면 되고, 네일아트 샵은 네일아트를 잘해주면 되고, 제품 판매점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은 혹시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당연히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서비스를 내가 음식 장사를 하니 음식만 맛있으면 됐지 라는 마인드라는 건 그분들이 정당하게 갖고 온 그들의 노동의 대가, 그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과 바꾸는 그 가치를 단순히 그 음식만으로 찾기는 이제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각적으로 느끼고 있고, 같은 음식일지라도 어느 곳에서 먹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 정말 고객 서비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커스터머 세티피케이션이라는 고객 만족을 얘기합니다.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 이 두 가지에서 우리 고객들은 어떤 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고객은 강아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 고객님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고객님께 산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산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이 강아지 고객님은 목줄을 메고 나가서 고객 서비스를 받게 돼요. 안전한 길거리, 안전한 곳에서 풀냄새도 맡고요. 원하는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강아지 고객님은 자유롭게 풀밭을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곳은 약간 외진 곳일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객님이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건 어느 쪽일까요? 어떤 고객님은 목줄이 없이 자유롭게 뛰어논 그 강아지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님은 안전하게 목줄을 하고 최상의 코스를 선물 받은 것이 더 좋은 서비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객마다 갖고 있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목줄을 찬 강아지는 고객 서비스, 정말 말 그대로 잘 프로세스가 짜여진 서비스를 받은 거고요. 두 번째 강아지 손님은 고객님이 만족할 만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걸 말합니다.
오늘날의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고객 만족이 이루어져야 진짜 서비스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가 결코 질이 낮지 않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서비스는 거의 최상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옆나라 일본 같은 곳에서 서비스가 더 깍듯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서비스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역에 계시는 서비스 전문가분들이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 지역 등으로 가서 서비스를 실제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서비스에서 정말 뛰어난 국가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형성인데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당신한테 이렇게 서비스 드렸습니다 하고 줄 수가 없어요. 손에 쥐어줄 수도 없고요. 주머니에 넣어줄 수도 없고요. 가실 때 이거 제가 서비스 좀 넣었어요 하면서 봉투에 담아드릴 수도 없죠. 그렇게 무언가 보이는 거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걸로 서비스를 대신하죠? 우리 리뷰 잘 써주시면 음료수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옆에 사이드 메뉴를 조금 넣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이질성입니다. 서비스는 비표준적이에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직원이 서비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번에 한 번 정도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이 항상 같지 않고요. 또 사람의 개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옆 테이블의 손님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방문했던 다른 사람이 이 서버의 기분을 조금 망쳤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데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하면서 이 서비스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나 하나의 툴이 있다고 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보통 아니야, 안 쪘어. 아니야, 그대로인데 지금도 이뻐.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 요즘 살찐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난 너 살찐 건 모르겠는데 조금 볼륨 있어진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난 너가 살찐 모습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라는 식으로 약간 칭찬을 해주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조금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표준적일 수가 없고 우리가 똑같이 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드리자마자 고객은 그것을 받게 되고 그 고객은 그것을 즐기게 되죠.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이 가게 서비스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가져가야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서비스는 한순간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순간을 즐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처럼 두고두고 볼 수 있거나 그때의 기분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상을 합니다. 나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때 그거 너무 좋았는데 라면서 회상을 하고 마음속에 데이터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비스를 비교할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개인 간의 경험, 빅데이터만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것이고 내 이전의 경험들로 하여서 미뤄볼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는 바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재고가 있지 않아요. 나 오늘 고객이 한 20명밖에 안 왔으니까 서비스를 한 30%밖에 안 썼어. 주말에 한 70명 정도 올 때 나머지
나머지 거 다 써야지? 이렇게 재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줘야 하고 그 서비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다고 해서 바닥나지 않습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표준적입니다. 내가 고객 1번부터 고객 100번까지 동일한 서비스를 아무리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는 일이 주 업무예요. 그런데 전화를 자주 받는데 처음에 고객께는 너무 친절했어요. 아침에 너무 좋았거든. 근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조금 동료와 트러블도 있었고 아무래도 조금 힘들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운될 수 있겠죠.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비표준적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은 그걸 캐치해냅니다. 나는 늘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말했지만 고객들은 느낍니다. 이 사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데? 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서비스를 왜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빈칸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서비스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는 거 혹시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고객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점을 우리 관리해야 돼요. 요즘 많은 포털 사이트에 우리 가게가 평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평점 관리도 해야 하고 고객들이 기대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거나 내가 직업의식이 있어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직업의식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은 이 강의를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직업의식이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인 고객 이탈을 방지하거나 평점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장님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만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전엔 그랬어요. 친절한 도레미파솔 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쵸?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높은 밝은 얼굴로만 이야기를 하면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진짜 친절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즘 서비스 받는 곳들 가보시면은 그렇게 약간 억지로 내는 목소리보다는 진짜 본인들의 목소리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고객들은요, 억지로 된 친절을 받을 때 오히려 거북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것도 경험담인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비스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잘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한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세요. 목소리가 네,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그게 안 친절한 느낌인 거예요. 너무 친절한 어투예요. 주문하신 3번 고객님, 여기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친절해요. 하나도 기분 좋지 않고요. 요즘은 그런 친절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혹은 나의 음성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이 정말 그게 친절한 어투일까? 그들에게 서비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가식적으로 되어 있던 목소리는 고객들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문하신 초코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하나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담백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조금 지키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깔끔한 용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네일아트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계십니다. 막 풀스톤을 막 스와로브스키를 다 붙였어요. 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먹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 스톤 한 개쯤은 내 입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TPO라는 거를 자주 체크합니다. 그 상황과 그 장소에 얼만큼 걸맞는지 체크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떡볶이집에서 호텔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로에 위치해 있는 맛집 백반집에서 고급 중화요리점의 서비스나 청결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돈을 내고 먹으러 간 호텔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고춧가루나 이물질이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저 백반집 가서 옆에 접시에 고춧가루 조금 묻어 있는 거 불쾌하지 않거든요. 그냥 바쁘셨나 보다 싶거든요.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장소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 고객이 예상하는 그 질이라는 거는 모두 다릅니다. 맞아요. 강사님 말 맞는데요. 요즘 고객이 다 그렇지 않아요. 강사님처럼 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나의 애티튜드는 어느 정도 갖춰졌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깔끔한 용모인데요. 깔끔한 용모는 헤어스타일부터 의상, 그리고 청결도 모든 걸 말합니다. 요즘 자신을 꾸미는 게 굉장히 당연시된 시대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어울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요. 그 매장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업종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점은 청결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절한 표정입니다. 이 표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눈으로 웃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처음 착용하고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큰 오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은 마스크를 쓰고 입을 가렸을 때 우리는 많은 소통의 부재를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표정은 눈으로 모두 전달이 가능하고 눈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의 바른 인사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라고 하면 막 90도의 인사, 45도의 인사, 혹은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에서 받을 수 있는 정중한 인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식집 가면 왔어? 하는 친근한 인사부터 오랜만에 왔어요. 왜 이렇게? 하는 나를 반겨주는 인사.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은요, 나에게 정말 얼마나 친절한지는, 얼마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지, 그걸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은요,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소와 시간과 재료, 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금전과 함께 우리는 금전적으로 우리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고객들은 그 시간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번 돈을요,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많은 업장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곳이 있습니다. 네일아트가 A, B, C, D, E, F, G 너무 많고요. 똑같은 떡볶이집이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체인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집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거예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들은 많이 변화되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객들은요, 변화가 된 게요, 고급화되었습니다. 이 고급화되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곳, 혹은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곳, 화려한 곳, 깔끔한 곳 다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해본 사람일지라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명품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들의 어투가 어떻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고급화된 취향이 있다 보니 그들의 취향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원,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호텔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만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7,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서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해? 라는 마인드의 사장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들은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게와 그 장소에 걸맞는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쳤을 때 고객들은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끔 말을 해주면 참 좋으나 그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응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복잡하다는 것이 그들의 성향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들이 어느 날은 응대를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걸거나 많이 친절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고객들은 그날 자신들의 무드나 기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는 비표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표준적인 것들을 복잡하게 내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잘 지켜봐서 그 고객을 어떤 서비스로 응대를 해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자신의 요구가 잘 들어지지 않아서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밥 먹기 전이라서 못 먹게 했다든지, 혹은 유튜브가 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거나, 장난감이 갖고 싶거나, 뭐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울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이 이 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마주치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성인입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의 매장을 여러분만큼 잘 알고 여러분의 업장의 스타일, 서비스, 표준화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님은 아이와도 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려주기 전까진 모르고 우리가 알려줘도 잘 몰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알려줬을 때 그때 고객들은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보통 어린아이가 뗐을 때 막 처음부터 화내나요? 아무도 처음부터 화내지 않죠. 잘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 고객에게 잘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미숙하고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을 다 그렇게 다양한데 그들을 어떻게 볼까 했을 때 그들을 달래는 4가지 단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자, 그들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우리는 조금 잘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각자의 입장은 존재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의 입장이 먼저죠. 우리의 견해가 먼저이고 우리의 상황이 먼저예요. 그것은 맞으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굉장히 수많은 업장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을 표명하여 고객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 그렇다면 관점을 표명해서 고객의 마음을 달래라. 이거 말하면은 많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강사님은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필드에서 안 뛰어서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요. 관점을 표명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전에 굉장히 블랙 컨슈머가 많은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곳은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 돈을 잃기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호텔 카지노였는데요. 그곳에서는 합법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자신의 돈을 불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손실이 바로 일어나다 보니 굉장히 매너 있던 손님도 어느 순간 사자처럼 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선으로 돈을 잃었을 경우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회사의 규정을 말하거나 이 시스템을 말했을 때 굉장히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그 고객님이 돈을 잃은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잭팟이 터지지 않은 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래야만 하는 업종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고객님들께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우리 생각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들어줄 텐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볼을 받으면서 와, 이 볼은 올 수가 없는 볼인데 이렇게 와서 내가 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선수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나 훌륭한 선수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떤 공격도 받아낼 수 있고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약간 프로페셔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사장님들은 강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 장사하는 거고 우리는 미용 뷰티 업계에 있는 거고 우리는 패션 업계에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상공인인 건데 무슨 우리가 서비스 전문가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최접점에 있고요. 고객과 항상 맞닥뜨리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나의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거나 그 전문가가 상대를 잘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참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나는 어떤 전문가였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렇게는 생각을 조금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전문가였지? 난 어떤 서비스 전문가였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객 소통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써주시는데 맞습니다. 고객 소통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객 한 명 한 명 다 맞추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번 데이터화를 해볼까요? 고객들도 우리를 빅데이터로 묶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 고객들을 데이터화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내 말이 법이에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내 말이 법 유형은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과시를 하거나 좀 과장을 하세요.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쉽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말을 자꾸 끊고 끼어들어요. 조금 이제 연관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활발한 불만 고객이에요. 이들은 말이 굉장히 많고 쾌활해요. 그래서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사람이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되게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기도 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견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심이 많은 자신감이 없는 고객이에요. 이 부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고객님이에요. 서비스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내가 받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만 채워졌을 때는 불만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줬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감동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왜 가장 무섭다고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유형이 차분한 불만 고객인데요. 차분한 불만 고객은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말투가 되게 깍듯합니다. 좀 요즘 젊은 세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세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차분한 불만 고객은 이론적이고 자신의 이론을
깎으려는 행동을 조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한 불만 고객도 약간 까다로우나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감이 없는 부류이다.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조금 나눠봤어요. 지금 요 네 가지 부류로 나눈 걸 봤을 때 사장님들도 떠오르는 고객이나 컴플레인 사건들이 조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 이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혹은 유선상으로 이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대처 방법까지 조금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대처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 느낌 보이시나요? 아이 표정이 어때요? 입도 크게 벌리고 있고 눈도 크게 뜨고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어요. 내 말이 법이다 이런 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하고요. 자기 고집도 조금 있어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밀리거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도 화가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나이가 많으신 고객님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약간 중장년층 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엔 됐거든요. 자신들이 활발하게 생활하던 그 생활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던 그 시절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건데 왜 안 돼? 세상이 변했어도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부류들은 만약에 젊은 부류에서 있다 하시면 그분들은 진짜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부류이고 그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주고 꼬투리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이 몰아가기도 해요. 막 갑자기 말꼬투리 우리는 잡지 않았지만 그들이 잡으면서 막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러실 수 있겠구나.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원점으로 다시 끌고 가야 돼요. 그분들의 흐름으로 끌려가다 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모든 게 다 컴플레인 거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의 논리를 잘 듣고 그냥 맞장구를 조금 쳐주시면서 다시 끌고 오는 스킬이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차분하게 음성을 우리는 계속 낮추고 있어야 되고 같이 음성을 절대 높이시면 안 됩니다.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이러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요. 와, 제가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견해가 있으시군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서 조금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드리다 보면 그분이 머쓱해 하면서 약간 보통의 텐션으로 돌아오십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흥분을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 조금 눈 질끔 감고 참으시면 이런 분들을 컴플레인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발한 불만 고객이에요. 너무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죠? 절대 몰라요.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걸 것 같은지 절대 모릅니다. 너무 밝게 웃고 있어요. 협조적인 듯 하나 절대 협조적이지 않고요. 그들은 보상을 조금 바래요. 그들은 약간 선물이나 물질적인 그런 보상을 받았을 때 조금 해결이 쉬운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들이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이 너무 가깝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라고 다가오는 블랙 컨슈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와, 나만 친한 언니 동생인 줄 알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면 우리는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마인드와 인간 땡땡땡의 그 마인드 사이에서 되게 갈피 많이 잡기 어려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흐름으로 끌려가시면 안 되고 그들을 잘 끌고 나오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이 늦어질 것 같거나 조금 불만이 생길 것 같아. 그럴 때는 친하니까 봐주겠지? 성격이 좋으니까 넘어가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먼저 양해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솔직하고 즉흥적인 성격이다 보니 오히려 양해를 구해서 그들이 용서를 해주고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당장 표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나중에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진짜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까지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신감 없는 고객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한 어조나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더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의견을 조금 다시 더 들을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돼요. 막 힘을 줘야 돼요, 오히려. 왜냐면 이분들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에 영수증 올려가지고 리뷰 남기시거나 되게 사실적인 리뷰 남기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세요. 우리 앞에서 해결이 되면 그 불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거든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방을 못하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이쪽 부류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조용하게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쯤 더 신경 써주시면 컴플레인 예방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차분한 불만 고객님입니다. 차분한 불만 고객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이론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서비스의 질,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잘 받지 못했다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떼를 쓰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규정을 들먹거리거나 아니요, 저희는 원래 그런데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원래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펼치게 돼요. 우리는 그들의 이론과 우리의 규정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규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들어주시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우리의 규정이나 상황을 잘 설명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쓴다거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떼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이용하던 시절부터 AI를 이용하는 4차 산업 시대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맞았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틀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해결이라도 좀 됩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는 생기는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쉬는 시간 동안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고객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김민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